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과 구분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Trigger Finger and Dupuytren's Disease 또는 Dupuytren's Contracture이라고 하는데요. 소제목은 병명보다 증상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탄발찌라고 하기도 하고, 방아쇠 수지, 증후군, 단지 손가락이 방아쇠처럼 당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폈을 때 그때 통증을 느끼면서 방아쇠 당기시듯이 딸깍 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손가락을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하고 움직이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더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밑부분 있죠. 그 다음에 엄지 밑부분에 통증이나 또는 융기, 관절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렇게 튀거나 또는 클릭 또는 딱 잠겨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점점 경미하다가 점차 심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상, 인절이나 이런 것보다는 손을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쓸 때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무언가를 단단히 잡을 때 또는 손가락을 펴려고 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에 우리 손에는 활차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터널이라고 하고, 이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그 다음에 여기 엄지에는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힘줄이거든요. 힘줄에 이 결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붓든지 염증이 생기든지 해서 여기 힘줄에 결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 활차 또는 터널을 통과할 때 손가락 피기 위해서는 그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때 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손가락을 굽혔을 때 이제 요렇게 된 모양이죠. 굽혔을 때 하고 폈을 때 여기 활차가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1번 활차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결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펴려고 그럴 때, 이렇게 펴려고 그럴 때 1번에서 1번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있는 이 결절이 1번하고 2번 활차 사이로 가면서, 터널 사이로 가면서 딸깍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증상이죠. 이거는 40, 50대 많이 일어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 나중에 이야기할 굽은 손가락은 오히려 남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 반대입니다. 건강 상태가 당뇨라든지 통풍이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잘 일어나고요. 그다음 직업에 따라서도, 직업 특히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는 거, 손잡이를 잡고 하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계속 긴장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손잡이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를 장시간 손에 쥐고 있든지, 아니면 진동을 주는 드릴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라든지 산업 노동자, 요리사 또는 음악인들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있죠.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이내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또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이 진단은 특별하게 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엑스레이나 피검사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치료는 쉰다든지 스프린트 또는 스트레칭, 스테로이드 주사, 수술, 이렇게 크게는 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종류에 따라서도 효과가 좀 틀리고,
주사를 놓을 때는 힘줄을 피해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괜찮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건 그 스프린트 간단하게 손가락에 착용을 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위치인데요. 위치를 보면 여기에 손금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 이 방아쇠 손가락은 5군데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로 4번에서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주사를 놓는 위치고요. 사실 수술을 할 땐 여기 조금 이렇게 찢죠. 이렇게 찢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A1 풀리, 그 A1 활차를 그걸 뜯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손가락 그 수술은 이건 뭐 한 1, 2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간단하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또 항상 생기죠. 그리고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쉽게 하긴 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죠. 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은 사실은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은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특히 중지, 그 다음에 약지, 인지, 가운데 세 손가락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물론 모든 수술에 부작용이 다 있죠. 뭐 감염이라든지 손가락이 뻣뻣해진다든지 흉터, 압통, 또 잘못하다가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죠. 신경을 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 스트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가 잘못된 위치에 힘줄이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손에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손가락 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수술 위치가 지금 A1 풀이라 그랬죠. 여기 수술 위치죠. 그러니까 수술 위치는 사실은 여기가 수술 위치죠. 위치인데 여기 중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지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지골이 있고요. 원지골이 있고요. 이 세 개가 있죠. 여기에 활차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를 찢었잖아요. 찢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활차가 틀어져 버려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우 스트링잉처럼 이렇게 활 있죠. 그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이런 거 그 현처럼 당겨지는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아프죠.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바로 굽은 손가락, 듀프트린 구축이라고도 하고 듀프트린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듀프트린 구축은 굽은 손가락은 그 원인이 바로 이 손바닥에 있는 건막 있죠. 건막이 이것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잘 일어나는 것은 4번째 또는 5번째. 여기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만 다른 손가락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이 건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가락이 저절로 이렇게 되겠죠. 이걸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건막에 조그만 결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결절이 여기서 이거는 그 힘줄의 결절이 아니고요.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코드처럼 길게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손가락을 굽혀야만 되는, 그래서 굽은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변형이 사실은 또 꽤 많습니다. 구분 손가락에서 손가락을 굽히다 보니까 그 뒤에는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 패드처럼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이 또 굽고요. 이건 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발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은데 여기 있죠. 이것이 커지면은 뭐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이건 족저 선유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듀프트린 굽은 손가락처럼 굽은 발가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심해지면 점점 여기에 코드처럼 만들어지고 발가락도 굽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면 굽은 손가락이나 굽은 발가락이나 이건 영어로는 해머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망치 족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쉽게 굽은 발가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말이 일어나는데 다른 데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굽었죠. 마찬가지로 이건 뒤에 있는 족저의 건막이 땡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는 이제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패드 같은 게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 비슷한 그 변형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굽은 손가락은 그러니까 중수지관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관절이 이게 중수지관절인데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관절이 중수지관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맨 첫 번째 마디가 근지관절이라 그러고 두 번째 마디가 원지관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근이고 멀리 있다고 해서 이건 원지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굽혀질 때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가 굽혀지고 여기가 굽혀지지만 이 부분은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지관절에는 영향이 주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굵어진 그 손바닥의 건막, 그것이 아까 보셨죠? 결절에서 점점 줄로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이 휘어져서 펴지지가 않고. 근데 이건 남자가 더 많고요. 미국의 경우에 한 50대 남성이 10명 중에 1명이 이런 게 증상이 있고 70대가 되면 1명 중에 70세가 되면 4명 중에 1명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70세에 10명 중에 1명, 80세가 되면 뭐 6명 중에 1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근데 이게 발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발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굽은 손가락은, 이게 수명의 단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 단축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질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수명의 단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위험도 2배가 높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손가락이 굽었다고 해서 손가락만 굽은 게 아니죠. 손가락만 굽은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여러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그 예후가 단지 럭입니다. 운에 달려있지 과학적으로 얼만큼 더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굽은 손가락에 대해서 듀프트린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체를 큰 그림으로 빅픽처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굽은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환 전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 점점 보게 되면서 점점 인체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게 크게 없죠.
근데 사실 종부 세라피에서는 아주 인체의 큰 그림으로 빅픽처로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건 수술을 하고 이건 이제 요렇게 수술할 때 그 선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하고도 재발이 돼 가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사진을 보시는데요. 이만큼 수술하고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럼 과연 그 구분 손가락은 도대체 어떤 질병인가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감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영양은 아니죠. 환경, 관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증명된 게 없고요. 어린이 질병도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혈류에 따라서 또는 혈전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암은 좀 이게 2배로 많아지지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건 암도 아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행해지는 그런 면, 그다음에 유전적인 것과 관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염증과 염증이 낫는 그런 나으면서 그런 게 반복되면서 거기에 상처 같은 게 작은 상처 같은 게 다시 쌓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장부의 질환, 장부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적인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게 뭐냐? 손가락은 구분 하나의 증상이 지나지 않지만 이건 결국은 우리 몸의 시스템의 문제다. 여기까지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뭐 세포가 쭉 있고 세포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 세포의 길을 따라서 쭉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mechanical force, 어떤 그 힘이 가해지고, 거기에 또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제대로 시스템을 따라서 잘 잘 흐르지 못하고 꽉 막힌 상태가 바로 이 구분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사실은 이렇게 자동차로 바꿔봐도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꽉 막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분 손가락은, 현재 인식은, 이게 환자마다 다 다르네? 한 가지 질환이 아니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네? 그러니까 한 가지 제법도 없네? 그러니 바로 시스템의 문제로 이걸 보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빅픽처를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서서히 주류의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단의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걸 진단을 기준을 삼을 바이오 마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눈으로 보고 임상적으로 하는 진단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DNA 유전자 분석 또는 섬유세포 또는 T세포, 콜라겐 단백질, 마그네슘, 결합조직 성장 인자, 이런 것 여러 가지들 바이오마커가 혹시 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찾는 연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결절이나 코드가 생겼을 때 빨리 캐치를 하면 여러 가지를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악화되기 전까지.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봤다. 그 다음에 또 조직 분해 효소, 한 10년 전에 나온 건데요. 조직 분해 효소를 주사를 해봤다. 그 다음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봤다. 아니면 집에서 자가요법, 어떤 방법이 운동이라든지 손운동이라든지 자가요법을 해봤다.
그렇게 해보고는 손가락이 점점 이게 굽어져서 이게 결국 한 20도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20도가 넘어가면 수술을 권하기도 하죠. 효과가 크게 좋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종부 테라피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나 굽은 손가락을 종부 테라피에서는 손가락의 좌우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엄지냐, 인지냐, 중지냐 이런 약지냐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체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장부가 인발브가 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망치 발가락, 굽은 발가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나 병명에 구애되지 말고 증상이 있는 곳을 잘 관찰해서 또는 좌우 또는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서 고려를 하면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이 용이한 것이죠. 종부 테라피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케이스를 어디를 접근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왼쪽의 네 번째 손가락이 굽은 경우, 이건 뭐 방아쇠 손가락이 여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왼쪽의 네 번째 손가락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종부 테라피에서는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뇌와 연결이 되는 흉쇄 유돌근,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위, 또 관련 신경절, 그리고 또 굽은 손가락이 생기는 그곳의 대응점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행결장이라든지 생식기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증상별로 개인에 맞게 맞춤형으로 물론 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에 흉쇄 유돌근 자리는 한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목을 체크해 보시고 더 예민한 쪽을, 그 다음에 여기 심장을 체크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 같으면 간을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사실은 하행결장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있어서는 고관절이나 생식기 부분에 관련이 있는데 한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왼쪽 손에 네 번째 손가락인 경우에 손바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 그 다음에 오른쪽인 경우는 두 번째 손가락이 왼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여기에 굽은 손가락의 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가 여기 이렇게 생긴 경우를 지금 가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여기 심장,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손이기 때문에 C7, C8 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이 밑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증상과 맞춰서 사실은 맞춤형으로
잘 관찰해서 어프로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